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하나로 충분했는데 오늘 아침 창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이 바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달라진 공기의 온도.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지면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몸이 달력보다 정확하죠.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십 번의 가을을 맞이하셨을 텐데 여전히 이 계절의 변화는 마음 한구석을 건드립니다. 가을은 원래 차분하고 쓸쓸한 계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해가 일찍 지고 왠지 모르게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두 분의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요. 나이는 비슷해 보이셨어요. 아마 70대 초반 정도. 그런데 한 분은 정말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이셨고 다른 한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분은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갈색 스카프를 둘러 계셨어요. 가방도 작고 깔끔한 갈색 가죽 가방이었고 신발도 편하면서도 단정한 로퍼를 신고 계셨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떠셨을까요? 검은색 점퍼에 운동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셨고 가방도 큰 운동용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편해 보이긴 했지만 왠지 피곤해 보이고 생활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세련돼 보이고 또 어떤 분은 괜히 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옷차림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뭘 그렇게 꾸미고 다녀? 이제 편한 게 최고야. 누가 날 쳐다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그의 위엄이 없으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여기서 위엄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위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색깔을 선택할까? 머리는 어떻게 손질할까?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함께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입었던 밝고 시원한 옷들을 정리하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우리 몸에 입혀보는 거예요. 가을의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단풍나무의 붉은색, 은행나무의 노란색, 밤나무 잎의 갈색.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색깔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멋의 방향인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가을이니까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무난한 색깔을 입어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밝은 색은 어울리지 않을 거야. 편한 옷이 최고야. 이런 생각으로 옷을 선택하시면 거울 속의 내 모습도 점점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기 없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아서 실수해도 다시 시도할 기회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소중한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며칠 전에 손주 학교 운동회에 다녀온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니셨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연한 분홍색 니트에 흰색 바지, 작은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우와,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시구나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할머니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옷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대충 입고 나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줍니다. 여름의 더위에 지쳐 대충 입고 다녔다면 이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꿔볼 시간인 거죠.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떤 기분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표현하려는 마음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선택을 하겠다. 그 선택이 바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색깔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 마음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려면 먼저 나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시는 선택들이 있어요. 편하다고 생각해서,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선택들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옷차림들이 우리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선택들을 피해야 젊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편해서 선택하는 옷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어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뭔가요? 바로 늘어진 니트입니다. 몇 년 동안 입어서 어깨선도 흐물흐물해지고 소매도 늘어났지만 그래도 입기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선택하게 되죠. 지난주에 동네 찜질방에서 본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할머니께서 회색 니트를 입고 계셨는데 그 니트가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컸어요. 어깨는 떨어져 있고 소매는 손목을 다 덮을 정도로 길었죠. 분명히 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편해서 입는 늘어진 니트는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이제 포기했어.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 옷을 입으면서 점점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예요. 옷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거든요.
늘어진 니트를 입으면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선택은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고르는 전신 검정입니다. 검은색은 무난해서 뭘 입어도 어울려.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한 색깔이 좋지. 이런 생각으로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심지어 검은색 신발까지 신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 생일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두 같은 색깔 옷을 입었는데도 각자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두워 보였고 어떤 분들은 무겁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검은색이 나쁜 색깔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신을 검은색으로 맞추면 얼굴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피부톤이 예전만큼 화사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은색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색깔입니다. 입고 있는 본인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생일 파티처럼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도 왠지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경우예요. 마트에서 한 할머니가 핑크색 하트 무늬가 있는 후드티를 입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손주 옷을 사러 가시다가 나도 젊어 보이는 옷을 한번 입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옷이 그분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또 다른 예로는 너무 화려한 패턴의 옷들이 있습니다. 형광색 운동복이나 큰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 반짝이는 장식이 많은 블라우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옷들을 입으면 분명히 눈에 띄긴 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눈에 띄는 건 아니거든요. 젊어 보이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사람 흉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젊어 보이는 건 나이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큰 옷이나 너무 작은 옷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만큼 날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깨나 허리 라인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숨기려고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입니다. 반대로 예전 몸매를 고집하면서 너무 작은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옷이 당겨서 주름이 생기고 움직이기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우아함 대신 억지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려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본 한 분이 생각납니다. 아마 60대 후반 정도 되셨을 텐데 20대가 입을 법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분명히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옷이 그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이고 나이에 맞지 않아 보였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액세서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뭘 그렇게 치장해 하시면서 액세서리를 아예 하지 않으세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시계도 없이 그냥 옷만 입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액세서리를 동시에 하세요. 큰 귀걸이에 굵은 목걸이, 팔찌까지 모두 반짝반짝한 걸로 하시면 오히려 산만해 보입니다. 특히 모든 액세서리가 다른 스타일이면 더욱 어수선해 보여요. 여섯 번째는 신발 선택의 실수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운동화만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동화가 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옷에나 운동화를 신으면 전체적인 스타일이 깨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젊을 때 습관대로 계속 굽 높은 신발을 신으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7번째는 머리 스타일과 옷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깨집니다. 특히 파마를 한 후에 관리를 잘 안 하셔서 머리가 부스스해지거나 염색을 한 후에 뿌리가 많이 자란 상태로 다니시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너무 인위적으로 머리를 고정시켜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머리만 따로 떨어져 보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8번째 실수는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화장이 필요해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적어도 립밤이나 연한 립스틱 정도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입술 색깔만 조금 살려도 전체적인 안색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진한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젊을 때처럼 진한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너무 밝은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시면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묵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라. 하지만 여기서 실용성이란 무조건 편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돼 하는 타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선택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 부족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편한 대로, 무난한 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들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선택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패션은 단순히 멋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옷을 대충 입으면 내 삶도 대충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옷을 선택하면 그 마음가짐이 전체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내일 아침 옷장을 열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야 라면 그 옷은 과감히 다른 선택지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옷차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젊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선택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색깔을,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야 진짜 멋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옷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실용적인 법칙들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완전히 새로운 옷을 사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법칙, 가을엔 얼굴빛을 살려주는 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색깔 옷을 입으면 얼굴이 밝아 보이고 어떤 색깔을 입으면 안색이 칙칙해 보이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색깔이 우리 얼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특히 가을철에는 햇빛도 약해지고 공기도 건조해져서 피부가 더 칙칙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색깔을 선택해야 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멜, 버건디, 네이비입니다. 먼저 카멜색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멜색은 낙타 털 색깔에서 이름을 따온 색으로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갈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깔입니다. 이 색깔의 놀라운 점은 어떤 피부톤에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통시장에 나갔는데 한 할머니께서 카멜색 코트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코트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70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마치 50대처럼 젊어 보였어요. 카멜색이 좋은 이유는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의 피부는 예전만큼 탄력이 있지 않고 색깔도 조금 칙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카멜색을 입으면 피부가 환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건디색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버건디는 와인색이라고도 하는데 빨간색에 갈색이 조금 섞인 깊이 있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은 특히 가을철에 잘 어울리고 우아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 피아노 발표회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가 버건디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어요. 검은색 바지에 버건디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하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하고 말씀드리더라고요. 버건디색의 장점은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에 띄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버건디색은 피부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네이비색은 정말 만능 색깔입니다. 검은색보다는 부드럽고 회색보다는 깔끔한 느낌을 주는 색깔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검은색보다 네이비색을 더 추천합니다. 네이비색의 좋은 점은 어떤 다른 색깔과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흰색과 합치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고 베이지색과 합치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색과 합쳐도 튀지 않으면서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네이비색은 피부를 맑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색을 입으면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데 네이비색을 입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법칙, 스카프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바꿉니다. 여러분, 스카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스카프 하나가 평범한 옷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고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는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쁜 스카프 하나만 둘러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스카프를 고르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세요. 먼저 크기입니다. 너무 큰 스카프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의 스카프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재질입니다. 실크 스카프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지만 관리가 좀 까다롭죠. 면이나 모달 소재의 스카프는 관리하기 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기본 옷들이 단조로운 색깔이라면 스카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옷에 이미 무늬나 색깔이 있다면 스카프는 단순한 색깔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스카프를 매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목에 살짝 둘러주는 방법, 어깨에 걸쳐주는 방법, 가방에 메어주는 방법 등등.
같은 스카프라도 매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지난달에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베이지색 니트에 갈색 바지를 입었는데 목에 작은 실크 스카프를 메고 왔더라고요. 그 스카프는 베이지와 갈색, 그리고 약간의 금색이 들어간 무늬였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세 번째 법칙, 벨트 하나가 몸매를 살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라인이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리선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일자로 보일 수 있죠. 이런 때 벨트 하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벨트는 허리선을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비율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원피스나 긴 니트를 입을 때 벨트를 해주면 훨씬 날씬하고 세련되어 보여요. 벨트를 선택할 때는 너무 굵지도 너무 가늘지도 않은 적당한 굵기가 좋습니다. 색깔은 신발이나 가방과 맞춰주면 더 통일감 있게 보입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본 한 분이 생각납니다. 회색 원피스에 갈색 벨트를 메고 계셨는데 그 벨트 하나 때문에 정말 스타일리시해 보였어요. 원피스 하나만 입었다면 밋밋했을 텐데 벨트가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번째 법칙, 구두 한 켤레가 전체 품격을 결정합니다.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신발이 어울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깨져요. 편하다는 이유로 어떤 옷에나 운동화를 신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쉬운 선택입니다. 물론 운동화가 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신발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품격이 훨씬 높아집니다. 로퍼나 옥스퍼드 같은 평평한 구두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굽이 너무 높지 않아서 편하면서도 운동화보다는 훨씬 격식 있어 보이거든요. 색깔은 갈색이나 검은색, 네이비색이 무난합니다. 이런 색깔들은 대부분의 옷과 잘 어울리고 오래 신어도 질리지 않아요. 신발을 고를 때는 발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옷과의 조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격식 있는 신발을, 편안한 모임에 갈 때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법칙, 소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은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면 소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피부에도 좋아요. 특히 면 니트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울 소재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보온성도 좋고 형태도 잘 유지되어요. 다만 관리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성 섬유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합성 섬유로 만든 옷도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관리하기도 쉽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건 소재가 좋아 보이느냐입니다. 아무리 싼 옷이라도 소재가 좋아 보이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여섯 번째 법칙, 핏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옷을 살 때는 반드시 입어보세요. 사이즈 태그만 보고 사지 마시고 직접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깨선이 맞는지, 소매 길이가 적당한지, 전체적인 실루엣이 자연스러운지 체크해야 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하면서도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일곱 번째 법칙, 색깔 조합을 알아야 합니다. 색깔을 잘 조합하면 평범한 옷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반대로 색깔 조합이 어색하면
아무리 좋은 옷도 이상해 보여요. 가장 안전한 조합은 비슷한 색깔끼리 맞추는 것입니다. 베이지와 갈색, 회색과 검은색, 네이비와 하늘색 같은 조합이죠. 대비를 주고 싶다면 반대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대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은은한 대비가 더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공자께서 예는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옷차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8번째 법칙, 계절감을 살려야 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을에는 가을다운 색깔과 소재를 선택해야 해요.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으면 됩니다. 단풍잎의 빨간색과 주황색, 은행잎의 노란색, 밤색, 올리브색 같은 색깔들이 가을과 잘 어울려요. 소재도 계절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니트나 트위드, 코듀로이 같은 따뜻한 느낌의 소재가 좋아요. 9번째 법칙, 포인트는 하나만 주세요. 너무 많은 포인트를 동시에 주면 산만해 보입니다. 스카프로 포인트를 줬다면 액세서리는 단순하게, 액세서리가 화려하다면 옷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화려한 무늬의 블라우스를 입었다면 바지는 단색으로 선택하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반대로 단순한 옷을 입었다면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10번째 법칙, 자신감이 가장 큰 액세서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 옷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도 특별해 보이게 만들어요. 매일 아침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 나는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법칙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작은 디테일이 나의 품격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사야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색깔을 선택하고 어떤 액세서리를 더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스카프 하나, 벨트 하나, 구두 한 켤레. 이런 작은 것들이 전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선택들을 통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손주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이런 일상의 순간들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되시죠?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코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갈 때 코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날 여러분은 보통 어떤 옷을 입고 나가시나요? 어차피 시장인데 뭘 그렇게 차려입어 하시면서 아무거나 대충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쉬운 생각이에요. 시장도 엄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상인분들도 다른 손님들도 심지어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 갈 땐 편하면서도 밝은색 니트와 단정한 슬랙스를 권합니다. 왜 밝은색 니트일까요? 시장은 대부분 실내이지만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색 니트를 입으면 얼굴도 환해 보이고 활기차 보여요.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색, 연한 분홍색이나 하늘색 같은 색깔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색깔들이죠. 얼마 전에 동네 시장에서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어요. 70 정도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셨는데 연한 노란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편한 로퍼를 신고 계셨죠. 정말 단정하면서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니트의 좋은 점은 편안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티셔츠보다는 격식 있어 보이고 셔츠보다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니트는 몸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체형 보완 효과도 있어요. 단정한 슬랙스도 중요합니다. 청바지도 나쁘지 않지만 면바지나 슬랙스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색깔은 베이지, 네이비, 진한 갈색 같은 무난한 색깔이 좋아요. 신발은 편한 로퍼나 스니커즈가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이 걸어야 하니까 편안한 신발이 필수예요. 하지만 너무 운동화 같은 신발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어 보이는 신발이 좋습니다. 가방은 크로스백이나 작은 토트백이 실용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손이 자유로워야 하니까 크로스백이 특히 좋아요. 색깔은 옷과 어울리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주 학교 행사에 갈 때 코디입니다. 손주 학교 행사는 정말 특별한 날이죠. 운동회든 발표회든 졸업식이든 손주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 학교 행사엔 네이비 자켓과 은은한 스카프를 권합니다. 네이비 자켓은 정말 만능 아이템입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고 어떤 색깔과도 잘 어울려요. 학교라는 공간에도 잘 맞고 다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이비 자켓 안에는 흰색이나 연한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하의는 네이비 바지나 베이지색 바지가 잘 어울립니다. 은은한 스카프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옷에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색깔은 자켓과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하시되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에 손주 운동회에 간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이비 자켓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와 연한 분홍색이 들어간 스카프를 메고 가셨다고 해요.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정말 예쁘지 하면서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정말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학교 행사에서 중요한 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학부모님들과 어울리면서도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신발은 편한 구두나 로퍼가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걸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아요. 가방은 작은 핸드백이나 클러치백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친구 모임에 갈 때 코디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날은 좀 더 편안하면서도 멋있게 보이고 싶으시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요즘 정말 젊어 보인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실 거예요. 친구 모임엔 버건디 니트나 브라운 재킷을 권합니다. 버건디 니트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빨간색보다는 차분하고 갈색보다는 화사한 느낌을 주는 색깔이에요. 가을철에 특히 잘 어울리고 피부톤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버건디 니트에는 베이지색이나 크림색 바지가 잘 어울려요. 검은색 바지와 합쳐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액세서리로는 금색 계열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시면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브라운 재킷도 좋은 선택입니다. 브라운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깔이에요. 네이비나 검은색보다 부드러운 느낌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깔입니다. 브라운 재킷 안에는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으시면 좋아요. 하의는 같은 톤의 브라운 바지나 베이지색 바지가 어울립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건디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갈색 구두와 갈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정말 멋지다, 어디서 산 거야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 모임에서는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세련되어 보이는 게 중요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옷차림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 갈 때 코디입니다. 병원에 갈 때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의 옷이 어울려요. 연한 색깔의 카디건에 편한 바지가 좋습니다. 카디건은 입고 벗기 쉬워서 진료받을 때 편하거든요. 색깔은 연한 베이지나 연한 분홍색, 연한 파란색 같은 부드러운 색깔이 좋아요. 신발은 편한 로퍼나 스니커즈가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편한 신발이 필수예요. 다섯 번째, 교회나 절에 갈 때 코디입니다. 종교시설에 갈 때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많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이비나 검은색 같은 차분한 색깔의 옷이 좋습니다. 블라우스에 긴 바지나 무릎 아래 오는 치마가 적당해요. 신발도 굽이 너무 높지 않은 단정한 구두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 갈 때 코디입니다. 여행 갈 때는 편안하면서도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옷이 좋아요. 움직이기 편한 옷이면서도 기념사진에서 멋있게 보이는 옷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한 니트에 스트레치가 있는 바지가 좋습니다. 색깔은 너무 어둡지 않은 색으로 선택하시면 사진에서도 밝게 나와요. 신발은 절대 편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 발이 아프면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경조사에 갈 때 코디입니다. 경조사에 갈 때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밝고 화사한 색깔이 좋아요. 하지만 신부보다 화려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품격 있는 색깔을 선택하세요. 연한 분홍색이나 연한 파란색, 베이지색 같은 색깔이 좋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 진한 네이비색이 적당해요.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고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 코디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실 때도 적당히 신경 써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주는 옷이 좋습니다. 집에서 편한 니트나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가 좋아요. 색깔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깔로 선택하시면 손님들도 편안하게 느낄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다.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도 일종의 예의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홉 번째, 운동하러 갈 때 코디입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시죠. 등산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헬스장도 다니시고 운동할 때도 적당히 멋있게 입으시면 운동하는 기분도 더 좋아져요. 운동복도 색깔을 잘 선택하시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검은색이나 회색보다는 연한 색깔이나 포인트가 있는 색깔이 좋아요.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컬러가 있으면 활기차 보입니다. 열 번째, 쇼핑 갈 때 코디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쇼핑 갈 때는 편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옷이 좋아요. 계산할 때나 직원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깔끔한 니트나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가 좋습니다. 가방은 크로스백이나 토트백으로 실용적으로 선택하세요. 신발은 편한 로퍼나 스니커즈가 좋아요. 이런 작은 선택이 거울 속 나를 바꾸고 남 앞에서도 당당함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옷차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상황에 적합한 마음가짐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자세도 바로 잡아지고 말하는 것도 더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대충 입으면 행동도 대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더 정중하게 대하고 대충 입은 사람에게는 그냥 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옷을 잘 입으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더 활기차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디에 가는데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까?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을까? 나는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이 바로 오늘 입을 옷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별 현실 코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완벽한 코디를 해도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진짜 멋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날은 정말 멋있어 보이고 어떤 날은 그저 그래 보이는 경험 말이에요. 옷은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그날의 마음가짐, 그날의 태도 때문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표정은 영혼을 감쌉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표정이 어둡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그 옷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밝은 표정과 당당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그냥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특별히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과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그 옷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옷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우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줄까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고 어깨가 앞으로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세만 바꿔도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고 자신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면 숨쉬기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뒤로 빼고 배는 살짝 집어넣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미소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단정한 옷 위에 따뜻한 미소 하나 더하면 그 순간 가장 값비싼 패션이 완성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미소는 전염됩니다.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는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미소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한 번씩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보시면 그 하루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위축된 사람은 걸음걸이도 소심해요. 너무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요. 나이에 맞는 적당한 속도로 걸으시되 고개는 들고 앞을 보면서 걸으세요. 발걸음도 확실하게 딛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주변 풍경도 보고 사람들과도 눈인사도 하세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네 번째는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목소리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큰 소리도 좋지 않지만 너무 작은 소리도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진심이 담긴 대화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말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같은 말보다는 괜찮다, 감사하다, 좋다 같은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본인도 더 긍정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서 나타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주거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그 사람의 진짜 멋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같은 또래에게는 동질감을, 더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존경을 표현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거나 새로운 색깔에 도전해보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뭘 그렇게 꾸미고 다녀 하는 생각은 정말 독이에요. 대신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더 여유롭고 우아하게 꾸며볼 수 있어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이 얼굴 표정을 밝게 만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옷을 입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입어보세요.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옷에도 스며들어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자신을 위해 좋은 옷을 고르게 되고 정성스럽게 차려입게 되고 당당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옷차림도 대충하게 되고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표정도 어두워져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것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옷장을 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었다. 이 마음가짐이 곧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요. 9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 젊을 때는 저런 스타일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물론 좋은 추억들은 소중히 간직하되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10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완벽하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하게 입었네 하고 생각되면 내일은 다르게 시도해 보세요. 그런 도전과 시도 자체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11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외모에도 스며들어 나타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경험, 사랑과 배려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이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그 나이만큼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 나이만큼 쌓인 품격과 여유.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에요. 나이에 맞는 멋을 당당하게 추구하세요. 20대의 멋이 아닌 60대의 멋, 70대의 멋, 80대의 멋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멋입니다. 묵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모는 잠깐이지만 인격은 영원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옷으로 표현되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야. 오늘은 어떤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갈까? 그 다음 옷을 고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을까? 나는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을까? 옷을 입은 후에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빼고 턱을 살짝 당기고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했다. 나는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진짜 멋은 비싼 옷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옷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옷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어도 빛이 납니다. 오늘부터 옷장을 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 답에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특별한 멋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패션 팁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